안녕하세요. 황혼경제연구소입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모아둔 1억으로 정말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지금 시장에서 가능할까 망설이셨다면 오늘만큼은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해답은 행운이나 대박 종목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연 8에서 9%. 복리는 대략 30년이 자연스러운 길이고 여기에 월 100만 원 자동이체나 싸게 사는 규칙, 리밸런싱을 보태면 20년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식, 한국과 미국의 채권, 금을 각각 20%로 나누는 투자 5분법을 기본으로 깔고 정해둔 신호에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할까요? 한국 시장은 오너 경영권 보호 문화가 굳어있고 적대적 인수합병은 드물며 배당과 자사주 수각을 강하게 밀어줄 유인도 약합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돈이 강하게 돌아오기 어렵고 PBR 리레이팅이 오래 이어지기 힘듭니다. 자리도 차분히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PBR, 즉 주가가 회사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는 장기 평균이 약 1.1배입니다. 지금이 1.2배라면 싸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PBR은 ROE, 내 돈 대비 회사가 벌어들이는 힘이 받쳐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ROE가 둔한데 PBR만 앞서 뛰면 그것은 과열 신호입니다. 수급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장이 달아오를수록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 같은 공급이 쏟아져 상승 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개별주로 승부하기보다 인덱스와 자산 배분으로 길게 가되 신호가 나올 때만 가감한다. 현재 포지션은 중립입니다. 조정이 오면 미국 인덱스부터 차분히 담고 한국은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 선별과 비중 관리로 접근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겉모습보다 속사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은 오래전부터 오너의 경영권을 단단히 지키는 문화가 뿌리내렸고 1975년 상장 강제 이후에도 큰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드물고 배당을 과감히 늘리거나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여 수확하는 결정도 흔치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주주에게 현금이 돌아오는 힘이 약합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재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짝 상승 뒤 제자리로 돌아가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의 자리도 차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의 장기 평균은 대략 1.1배입니다. 지금이 1.2배라면 장기 평균 기준으로 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PBR은 혼자 의미를 만들지 못합니다. 회사가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즉 ROE가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될 때에만 PBR 상승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ROE가 둔해지는데 PBR만 먼저 달리면 과열 신호로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겉의 분위기보다 속의 체력이 더 중요합니다. 수급도 우리 편만은 아닙니다. 시장이 달아오르면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 같은 공급이 늘어납니다. 기업은 주가가 좋을 때 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대주주도 높은 가격에서 물량을 내놓습니다.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지수의 상승 탄력은 둔해집니다. 뉴스가 화려해질수록 지금의 가격에 만족하는 쪽이 시장 안에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추력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공급의 크기와 속도를 먼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와 자리, 수급을 한 화면에 올려놓고 보면 지금의 기본 태도는 중립이 어울립니다. 중립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처음 세운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조정이 오면 미국 인덱스를 먼저 나눠 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큰 환경에서는 넓게 분산된 지수에 올라타는 편의 실수의 비용을 줄여줍니다. 한국 비중은 앞서 짚은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 더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싸졌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만 점진적으로 늘리고 비싸졌다고 보이는 자리에서는 과감한 추격을 피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시장이 시끄러워질수록 원칙은 단순해야 지켜집니다. 비싸 보일 때는 한 박자 쉬고 싸 보일 때는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차분히 담습니다. 공급이 몰리면 욕심을 낮추고 ROE가 버티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숫자와 신호를 손에 쥐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결과는 요행이 아니라 누적의 힘으로 쌓입니다. 시장이 호의적일 때 무리하지 않고 시장이 고개를 숙였을 때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 균형이 결국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규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수록 단순해야 지켜집니다. 우리는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면 손이 먼저 움직이기 쉽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가격과 체력, 공급의 방향, 자산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종목이 아닌 지수 중심의 태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손에 쥐면 뉴스가 요란해도 할 일은 늘 같아집니다. 먼저 가격과 체력의 짝을 봅니다.
여기서 가격은 PBR,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에 비해 몇 배인지를 뜻합니다. 체력은 ROE, 내 돈 대비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말합니다.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PBR이 내려가는데 ROE가 올라가거나 유지되면 싸졌는데 체력은 버틴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매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올라가는데 ROE가 내려가거나 제자리라면 비싸졌는데 체력이 못 따라오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중립에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싸 보인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격과 체력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급의 신호입니다. 상승장이 달아오르면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 같은 새 물량이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대주주가 지금 가격에 만족할수록 이런 소식은 잦아집니다. 공급이 러시처럼 몰리면 욕심을 낮춥니다. 새 상장과 증자 공지가 이어질 때는 공격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흐름을 지켜봅니다. 이 신호는 화려한 기사보다 지설적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파는 쪽이 많은지 사는 쪽이 많은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자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기본은 5갈래입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채권, 금을 각각 20%씩 가져갑니다. 이 5자산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날은 주식이, 어떤 날은 채권과 금이 버팀목이 됩니다. 평소에는 원래 비중으로 되돌리는 리듬을 지킵니다. 주식이 올라 비중을 넘으면 조금 덜고 채권과 금이 줄어들면 보충합니다.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이 되돌림만 성실히 반복해도 시간이 쌓이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본형의 장기 기대 수익은 8에서 9%대입니다. 여기에 싸졌을 때 담고 비싸졌을 때 쉬는 조절을 더하면 체감 복리는 한두 계단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종목이 아닌 지수 중심의 태도입니다. 정보가 빠르고 비대칭이 큰 시대에는 한 종목의 운명에 인생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천재가 아니라면 개별주로 장기간 시장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국내 대표 지수와 미국의 대표 지수 또는 넓게 묶인 산업별 지수 상품을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 한두 곳의 돌발 변수보다 산업과 경제의 큰 흐름에 올라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수의 비용이 줄고 되돌리는 규율도 더 쉽게 작동합니다. 이 4가지를 오늘의 자리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한국 시장은 장기 평균 대비 비싼 구간에 가깝고 구조적으로 주주환원 압력이 약한 편입니다. 공급 신호가 커지는지도 항상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태도는 중립이 맞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본 비중을 지키되 조정이 오면 미국 인덱스를 먼저 나눠 담습니다. 혁신과 이익의 저변이 넓어 장기 코어로 두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앞서 말한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 선별과 비중 관리를 더 신중히 합니다. 싸진 자리에서만 천천히 늘리고 비싸 보이는 자리에서는 추격을 멈춥니다. 실천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장이 좋을 때도 비중표를 떠올립니다. 한국과 미국 주식이 원래보다 불어나 있으면 일부를 덜고 채권과 금이 줄어 있으면 채워줍니다. 장이 흔들릴 때도 같습니다. 가격이 눌릴수록 원래 비중에 못 미치는 자산을 조금씩 구충합니다. 공급 뉴스가 몰리면 멈춤을 누르고 가격과 체력이 엇박자를 낼 때는 한 박자 쉽니다. 이 반복이 바로 규율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가격과 체력을 함께 본다. 공급이 몰리면 욕심을 낮춘다. 자산은 5갈래로 나누고 평소에는 되돌린다. 종목보다 지수를 기본으로 삼는다. 이 4가지가 몸에 배면 시장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뉴스가 요란할수록 할 일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언젠가 계좌의 숫자로 조용히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숫자로 현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모아둔 1억을 추가 납입 없이 굴려 10억을 만들려면 결국 시간과 복리의 조합이 전부입니다. 연 복리 수익률이 6%라면 약 39년 반이 걸립니다. 8%면 약 29년 9개월, 8.5%면 약 28년 남짓입니다. 속도를 조금 더 올려 연 10%를 달성하면 약 24년 2개월, 12%면 약 20년을 조금 넘는 수준, 15%면 약 16년 반이 소요됩니다. 이 숫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보통의 복리인 89%로는 10배까지 대략 30년이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20년 안에 10배를 노리려면 12% 안팎의 복리가 필요합니다. 대박 한 방이 아니라 싸게 사는 타이밍과 규율 있는 리밸런싱으로 실제 복리를 끌어올리는 게 핵심 과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소액 자동이체를 곁들이면 시간표가 확 달라집니다. 같은 1억으로 출발해도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보태면 목표 시점이 몇 년 단위로 당겨집니다. 연 8% 복리에 추가 납입이 전혀 없으면 30년이 걸리지만 매달 100만 원을 더하면 약 20년대로 단축됩니다.
연 10% 복리에서 추가 납입이 없으면 약 25년이 필요하지만 매달 100만 원을 더하면 약 18년이면 도달합니다. 연 12% 복리에서 추가 납입이 없으면 약 21년, 매달 200만 원을 더하면 약 13년까지 당겨집니다. 자동이체의 힘은 단순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니 눌림 구간에 더 많이 사들이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틈을 줄이고 시간과 평균 단가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현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은퇴자이거나 현금 흐름이 빠듯해 추가 납입이 어렵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복리 자체를 끌어올리는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싸게 사는 규칙을 미리 적어두고 그 체크리스트에 맞을 때만 움직입니다. 한국 시장이 주가에 비해 순자산이 낮아지는 구간, 즉 PBR이 내려오는데 수익성인 ROE가 버티거나 나아지는 구간에만 비중을 조금 늘립니다. 반대로 PBR만 치솟고 ROE가 뒤따르지 못할 때는 과열로 보고 속도를 줄입니다. 여기에 공급 신호를 함께 봅니다. 기업 공개나 유상증자 소식이 잦아지면 지금 가격에 만족하는 쪽이 많다는 뜻이니 욕심을 낮추고 현금과 금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 즉 밸류에이션과 공급 신호를 동시에 보는 습관만으로도 체감 복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이 숫자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뜻합니다. 지금 늦었다고 느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더라도 규칙을 더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됩니다.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계좌에 매달 일정한 호흡을 심어 주십시오. 그게 어렵다면 싸게 사는 규칙과 되돌리기라는 리듬을 계좌에 새겨 넣으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규칙이 결국 시간을 아군으로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자동이체가 내일의 시간을 앞당깁니다. 시장이 요란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시간표를 떠올려 보십시오. 1억에서 10억까지의 길은 요행의 지선이 아니라 규칙이 만든 완만한 곡선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시간을 당기고 그 시간이 다시 복리를 키워주는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설정부터 하나씩 고정하겠습니다. 기본은 5갈래입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채권, 금을 각각 20%씩 담아 놓습니다. 한 해에 한 번은 꼭 점검에 처음 비중으로 되돌립니다. 시장은 늘 출렁이니 원비중에서 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듣게도 되돌립니다. 순서는 덜기부터 그 다음 채우기입니다. 올라서 넘친 자산을 먼저 조금 덜고 눌려서 모자란 자산을 채워 넣습니다. 이 되돌리기가 계좌의 호흡을 일정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조건부로 속도를 더하고 줄이는 오버레이를 얹습니다. 한국 주식은 싸고 체력이 버틸 때만 과감하게 늘립니다.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낮아지는 구간, 즉 PBR이 1.0배 안팎으로 내려오고 ROE가 개선되거나 최소한 유지될 때 한국 비중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덧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1.3배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ROE가 둔화되고 상장과 유상증자 소식이 잦아져 공급이 몰리면 속도를 늦춥니다. 이때는 한국 비중을 10%포인트 정도 가볍게 내려 중립에 가깝게 가져갑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조정이 오면 나눠 사는 방식을 지키면서 지수를 코어로 오래 들고 갑니다. 기업 하나의 변수보다 경제 전반의 혁신과 이익 저변이 넓다는 점이 장기 보유의 이유입니다. 금은 계좌의 방파제입니다. 기본은 20%를 지키고 정책이나 정치 리스크가 커지거나 달러, 약세 신호가 보이면 25%까지 임시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급락장이 지나고 주식이 회복 국면으로 들어오면 금에서 주식으로 다시 옮겨 타며 원래 자리로 되돌립니다. 현금 흐름의 리듬도 함께 만듭니다. 월배당과 분기배당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해 매달 들어오는 돈의 달력을 만들어 두면 마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차월비는 월배당 라인에서 충당하고 분기 피크에 들어오는 배당은 비정기 지출이나 예비비로 구분합니다. 배당을 현금으로 빼쓰지 않고 배당제 투자 설정을 켜두면 눌림 구간에서 평균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쌓입니다. 배당은 결국 싸게 더 사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지켜야 할 금기도 분명합니다. 한 나라나 한 업종, 한 전략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휘둘려 잦은 매매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상장과 증자 같은 공급 신호를 무시한 채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계좌는 큰 상처를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일상 언어로 단계처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중표부터 정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식, 한국과 미국의 채권, 금을 똑같이 나눠 담고 한국과 금을 어디까지 늘리고 어디서 줄일지의 기준을 메모로 붙여둡니다. 다음은 자동화입니다. 가능하다면 매달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자동이체로 넣고 배당제 투자를 켜며 분기마다 리밸런싱 알림을 받아 확인합니다. 점검 때는 덜기 채우기 순서를 지킵니다. 세 번째는 연중 한 번의 총점검입니다.
처음 자리에서 5%포인트 이상 벗어난 자산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되돌립니다. 이때 한국은 PBR과 ROE, 그리고 상장과 증자 일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한 뒤 미리 정한 가감 규칙대로만 행동합니다. 마지막은 위기 매뉴얼입니다.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 같은 급락장이 오면 주식 기준을 34회에 나눠 복원합니다. 간격은 12주로 두고 한 번에 몰지 않습니다. 금과 현금에서 주식으로 차분히 옮겨 타는 순서를 지킵니다. 이 규율만 지켜도 체감 복리는 올라섭니다. 기본형 5갈래를 유지하면 기대 복리는 대략 8% 중후반입니다. 싸졌을 때만 늘리고 비싸졌을 때는 쉬는 규칙을 얹으면 10에서 12%로 올라설 여지가 있습니다. 그 수준이면 시작 자금이 1억일 때 21에서 24년이 현실적인 시간표가 됩니다. 매달 100만 원 자동이체를 더하면 10% 복리에서 대략 18년, 8% 복리에서는 20년이라는 표가 그려집니다. 더 빠른 15년대를 원한다면 자동이체 200만 원과 12% 안팎의 시연 복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덱스와 자산 대분을 기본으로 깔고 밸류에이션과 공급 신호로만 가감하며 배당과 재투자, 리밸런싱으로 자동화하고 위기 때만 과감하게 움직이면 10배라는 목표는 유행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바뀝니다. 오늘 정한 규칙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계좌의 숫자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길의 핵심은 운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인덱스와 자산 대분을 기본으로 깔고 밸류에이션과 ROE를 함께 보며 공급 신호가 커질 때는 속도를 줄이고 배당과 재투자, 리밸런싱으로 계좌의 호흡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 위기가 오면 절차대로만 움직이고 평소에는 처음 정한 비중으로 되돌리는 이 단순한 반복이 시간이 지나 복리라는 이름으로 쌓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틀은 5갈래입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채권, 금을 똑같이 나누고 연일회와 밴드 기준으로 되돌립니다. 싸졌을 때만 주식 기준을 조금 보태고 비싸졌을 때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오면 미국 인덱스를 우선으로 천천히 담고 한국은 구조적 한계를 염두에 두고 선별과 비중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합니다. 금은 흔들림 속에서 계좌의 방파제가 되고 상황이 정상화되면 다시 주식으로 환류합니다. 배당은 현금이 아니라 평균 단가를 낮추는 연료로 쓰고 자동이체와 재투자 설정으로 흔들림을 줄입니다. 숫자가 말해준 시간표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보통의 복리 구간에서는 10배까지 대략 30년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싸게 사는 규칙과 되돌리기만 성실히 지켜도 체감 복리는 한두 계단 올라섭니다. 여기에 매달의 작은 납입이 더해지면 시간은 몇 년 단위로 당겨집니다. 결국 목표에 닿는 속도는 요란한 뉴스나 화려한 종목이 아니라 오늘 정해둔 규칙을 잊지 않고 반복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음을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비중표를 한 장 써서 눈앞에 붙이고 자동이체와 재투자, 리밸런싱 알림을 켜두십시오. 시장이 시끄러워질수록 더 단순하게, 공급이 몰릴수록 더 차분하게, 가격과 체력을 함께 보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1억에서 10억까지의 길은 불안한 모험이 아니라 시간과 규칙이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한 여정이 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시간을 당기고 그 시간이 다시 복리를 키워주는 순환이 시작됩니다.